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지영입니다. 언어,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계속 함께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한국 사람들 정말 호칭에 민감하죠? 왜 그런지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면서 언어와 관련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저 멀리서 공대 교수님 한 분이 막 뛰어오시면서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인가 제가 여쭤봤죠. 그랬더니 한 외국인 학생이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당신이 너의 높임말 아닌가요? 그러면 교수님한테 왜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죠. 당신 이거 드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왠지 기분이 이상할 것 같은데 왜 그게 잘못됐는지 답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이라 어리둥절해지는 것이죠. 답을 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만나자마자 싸울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자마자 한마디만 하면 바로 싸움이 됩니다. 어떤 말을 하면 싸움이 될까요? 한 음절, 그러니까 한 글자, 혹은 두 음절, 두 글자면 족합니다. 바로 너 아니면 당신입니다. 아무런 맥락 없이 그냥 본 사람을 당신? 이러면 바로 싸우죠. 너는 말할 것도 없겠죠. 운전할 때. 한 운전기사가 갑자기 위험하게 한 사람이 끼어들기를 한 상황에서 창문을 내리고 당신 그렇게 운전을 위험하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거를 듣고 있던 상대편 운전자는 뭐라고? 언제 봤다고 당신이야? 그리고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너 몇 살이야? 이렇게 완전히 싸움의 국면이 바뀝니다. 논점은 사라지고 난폭 운전의 가해자는 이제 언어폭력의 피해자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의 핵심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당신 모두 다 안 되는 당신일까요? 되는 당신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이 노래에 당신이 나오는데 누구도 불쾌하지 않습니다. 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광고에는 이런 것도 있죠. 알고 있나요? 우리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렇게요. 여기에다 당신이 쓰였는데 누구도 이 당신이 불쾌하다, 나랑 싸우자는 거냐, 나를 우습게 보냐, 이렇지 않습니다. 같은 당신인데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죠. 자, 그러면 안 되는 당신, 즉 싸움을 부르는 당신과 되는 당신, 그러니까 존중의 당신, 어떻게 다를까요? 안 되는 당신은 특정한 사람, 내 앞에서 지금 나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특정한 대화 상대자를 지칭할 때, 그럴 때는 안 되는 당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운전자에게 당신? 이러면 안 되는 당신을 말했기 때문에 상대편 운전자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되는 당신을 볼까요? 존중의 당신은 불특정 다수를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당신이기 때문에 그걸 듣는 사람이 전혀 불쾌하지 않습니다.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안 되는 당신이 있을까요? 너라고 부르면 왜 불쾌해야 할까요? 이것은 한국어의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어는 공손한 장면에서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언어를 2인칭 대명사의 어떤 사용을 통해서 분류를 해보면 크게 4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손성에 따라서 2인칭 대명사가 구별이 없는 언어입니다. 207개 언어를 대상으로 연구했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언어가 무려 136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언어가 영어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다 you를 쓸 수가 있습니다. you, 2인칭 대명사를 누구에게나요. 아버지에게도, 할머니에게도, 선생님에게도 그냥 2인칭 대명사 you를 쓰면 됩니다. 이런 언어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유형은 무엇일까요? 공손성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되는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불어입니다. 불어에는 뚜가 있고 부가 있죠. 내가 친하게 지내는,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면 뚜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존중의 대상, 좀 공손성을 표현해야 되는 대상에게는 부를 씁니다. 이런 언어가 207개의 언어 중에서 49개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공손성에 따라서 세 가지 이상으로 구분되는 2인칭 대명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언어는 207개 언어 중에서 15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유형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드문 유형의 언어가 있습니다. 공손성의 이유 때문에 2인칭 대명사의 사용을 기피하는 언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어를 포함해서 207개 언어 중에서 7개 유형, 아주 적은 유형에 속하는 그런 언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너를 너라고 부를 수 없는 언어인 거죠. 이제 제 답을 눈치채셨죠? 당신은 너의 높임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공손성의 이유로 2인칭 대명사의 사용이 제한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공손성을 드러내야 되는 상대에게 너는 물론이거니와 아무리 높임말이라도 당신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에게 학생이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단,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는 당신은 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공대 교수님은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는 답변할 수 있겠다 하고 가셨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한국어에 호칭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말을 하려면 우리는 대화 상대자를 불러야 합니다.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이 경우에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대화 상대자를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는 것도 공손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너를 할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름도 못 부르고 2인칭 대명사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별도의 부른말, 즉 호칭어가 필요한 것입니다.